깻잎 제발. 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깻잎은 우리 밥상에 가장 흔하게 올라오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담긴 진짜 힘을 모릅니다. 깻잎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막입니다. 깻잎 한 장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 CK, 루테올린,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루테올린은 혈관 노화 억제에 탁월한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질환이 잦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깻잎의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중 깻잎을 함께 먹으면 식욕이 조절되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의 진짜 매력은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조화롭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먹는 분들에게 깨짚은 천연 해독제입니다. 깻잎의 클로로필 녹소이 육류 속 유해물질을 중화해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이 좋은 깨집해도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몸속에서 결석을 만들거나 약효를 방해하는 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깨집해 숨겨진 부작용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끼의 반찬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깻잎.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깻잎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시니어처럼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과다 섭취하면 몸이 그걸 다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소변에 칼슘이 쌓여 요로결석 신장결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깻잎을 시금치나 견과류, 콩류와 함께 먹으면 옥살산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와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즉, 영양식이라 생각했던 조합이 오히려 신장을 혹사시키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약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굳게 하는 성분이라 혈전증 예방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약효를 방해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서 입맛이 없을 때 밥 반찬으로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깻잎을 매일 많이 먹는 건 몸에 과부하를 주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 간이, 생깻잎, 장아찌는 나트륨이 많아 혈압과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짠맛에 익숙해지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깻잎은 몸에 좋은 채소이지만 건강한 음식도 균형이 깨지면 약이 아닌 독이 됩니다. 하루에 생깻잎 기준 46장 정도, 장아찌라면 하루 한두 조각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깻잎을 먹은 뒤에는 물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몸속에서 생긴 옥살산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물을 자주 마시고 신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처럼 깻잎은 좋다와 위험하다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조합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강의 핵심은 언제나 적당함과 조화입니다. 깻잎을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몸 상태를 알고 먹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항응고제, 이뇨제 복용 중이라면 그 한 장이 약효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저 무섭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건강은 지키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밥상에 깻잎이 오른다면 오늘 들은 이야기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 한 생각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는 깻잎. 하지만 이 3가지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좋은 음식이 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깻잎과 시금치는 모두 옥살산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듭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시금치의 것과 합쳐지면 신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결합물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의학 데이터에서도 깻잎과 시금치를 함께 자주 먹는 사람은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시니어는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나물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선회입니다.
깨짚은 향이 강해 회의 비린내를 잡아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먹습니다. 하지만 깨짚엔 페릴라오일페렐르 오일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패되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즉, 회 속의 불포화 지방 깨짚의 지방이 서로 산화되며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혈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린내를 없애려면 깨짚 대신 무채나 양파, 레몬즙을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고단백 음식, 특히 붉은 고기입니다. 깨짚의 항산화 성분은 고기와 함께 먹을 때 일시적으로 소화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위에 부담이 생기고 소화가 더뎌지면서 가스와 체기가 늘어납니다. 또한 깨짚 속의 칼슘이 고기의 인산과 결합하면 신장에 노폐물이 남습니다. 고기 먹을 땐 깨짚이 최고지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한두 장 정도만 곁들여야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모두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깨짚과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보다 소화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음식끼리의 충돌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깨짚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조합이지 깨짚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깨짚은 하루에 생으로 46장, 데친 깨짚이라면 23쪽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데치면 옥살산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은 뭐를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깨짚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몸이 약해진 시니어에겐 그 좋음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그 궁합을 알면 같은 반찬도 약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깨짚과 시금치, 깨짚과 생선회, 깨짚 장아찌와 고기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그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신장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깨짚은 그저 밥 반찬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몸을 지키는 천연 약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깨짚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깨짚을 약처럼 먹는 방법, 즉 몸이 흡수하고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입니다. 생깨짚 기준으로 46장, 데친 깨짚이라면 23쪽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르게 흡수하면서도 옥살산이 몸에 쌓이지 않는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음식도 약처럼 용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섭취 시간입니다. 깨짚은 저녁보다는 점심이나 아침 식사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깨짚 속 칼슘과 철분은 소화 효소가 활발한 시간대에 흡수가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저녁 늦게 깨짚, 장아찌를 먹는 습관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리법을 볼까요? 깨짚의 영양소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데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10초 정도 살짝 데치면 옥살산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데친 뒤에는 찬물에 한번 헹궈서 식히고 물기를 꼭 짜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깨짚의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몸에 부담되는 성분은 거의 사라집니다. 깨짚 장아찌를 즐겨 드신다면 소금과 간장 농도를 줄이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절이는 저염 버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판 제품은 대부분 나트륨이 너무 많아 혈압과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식초를 약간 넣으면 방부 효과가 생기면서도 짠맛이 줄고 상큼한 맛이 살아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조합 음식입니다. 깨짚은 고기보단 잡곡밥, 달걀, 비타민C 음식과 궁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깨짚, 달걀 프라이, 귤 한 조각. 이 조합은 철분 흡수를 높이고 결석 위험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깨짚, 시금치, 고등어 조합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깨짚을 약처럼 먹는다는 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내 몸의 리듬에 맞춰 먹는다는 뜻입니다. 불규칙하게, 과하게 먹는 순간 좋은 성분도 소화되지 못하고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깨짚을 먹을 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옥살산 배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한 깨짚을 냉장 보관할 때는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면 영양소 손실이 줄어듭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짚은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깨짚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어가고 싶다, 신장이 약해서 조심하고 싶다면 깨짚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 해독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의사들이 추천하는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깨십보다 빠릅니다. 특히 봄철, 제철 미나리는 간에서 생긴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효과적이고 수분이 많아서 체내 염분을 배출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흔한 부종, 혈압 상승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부담이 되니 가볍게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미나리 달걀, 현미밥 조합은 완벽한 균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흔히 혈관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깨집처럼 루테올린이 풍부하고 특히 알리신 성분이 많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냉한 체질, 손발이 찬 분들에겐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데친 부추를 조금씩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와 함께 먹을 때 소화를 도와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깨십보다 비타민 A와 K 함량이 더 높습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간 기능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케일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깨십 대신 매일 한 장씩 갈아 마시면 혈압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생으로 너무 많이 갈면 쓴맛이 강하므로 사과 반쪽과 함께 갈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깨십과 효능이 비슷하면서도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즉, 몸속 독은 빼고 영양은 남기는 조합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깨짚을 일주일 쉬고 미나리 부추 케일을 번갈아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깨집처럼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약 복용 중인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추와 미나리는 비타민 K 함량이 낮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냉장고 속 반찬통, 그 안에 깨십, 장아찌가 몇 주째 그대로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깨집은 오래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깨집은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깨집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처음엔 몸에 좋지만 공기와 만나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산패됩니다. 즉,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지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물질이 바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래된 깨십, 장아찌를 먹으면 입안이 텁텁하고 신장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면 소금물 속에서도 산패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눈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지질과 향 성분이 변해 몸에 부담을 주는 상태가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깨십 장아찌를 냉장 2주 이상 보관했을 때 산패도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염도입니다. 깨집을 오래 두기 위해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쓰게 되죠. 하지만 이 나트륨이 깨집의 좋은 성분을 망가뜨리고 혈압과 신장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시니어에게는 이게 조용한 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세요. 깨짚을 물에 닦은 후 보관하면 수분이 생겨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구입한 그대로 겹겹이 키친타올로 싸서 밀폐 용기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냉장 보관은 5일 이내, 장아찌 형태는 2주를 넘기지 마세요. 셋째, 장아찌를 담글 땐 식초 한 방울을 꼭 넣으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산패를 늦추고 짠맛을 줄이면서도 신선함을 유지해 줍니다. 이미 오래된 깨짚은 냄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쌉쌀한 냄새가 강하게 나면 그건 이미 지방이 산화된 신호입니다. 눈으로 봐선 멀쩡해도 그 향이 변했다면 버려야 합니다. 아까워서 그냥 먹자 하는 그 한 입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십 장아찌는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오래 담아두면 안 됩니다. 간장과 산 성분이 플라스틱을 녹여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스며듭니다. 가능하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세요. 깨집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쁜 음식이 됩니다. 건강은 냉장고 속에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깨집이 몸에 좋다면서요. 그런데 약효를 방해할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 질문은 실제로 병원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깨집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약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복용하는 약들과의 상호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혈전증 예방약, 즉 항응고제입니다. 예를 들어 와파리몰페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깨집을 자주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집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항응고제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을 막는다면 비타민 K는 반대로 피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두 성분이 서로 상쇄되어 약효가 줄어드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혈액 검사 수치가 미묘하게 변하면서 약의 효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집을 즐겨 먹는 분들은 약은 꾸준히 먹는데 왜 혈전이 다시 생기지? 하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압약입니다. 깨집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 특히 AC 억제제, ARB 계열과 함께 복용할 경우 몸속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혈압을 낮추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건 당뇨약입니다. 깨집의 엽록소 성분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의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건 약효가 강한 분들보다 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깨집을 자주 드신다면 식사와 약 복용 시간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깨집은 약 먹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약을 복용한 후 최소 12시간 뒤에 깨집을 드시면 영양 흡수도 좋고 약효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깨집 대신 상추나 배추, 미나리로 대체하면 비타민 K 함량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몸이 약할수록 음식 하나하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깨집은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매일 먹지 말고 주 3회 이하로 나누어 드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리듬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깨집.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어떤 사람은 입안이 쓰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깨집도 체질에 따라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깨집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몸속 염분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과부하가 됩니다. 신장은 칼륨을 배출해야 하는데 기능이 약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결국 혈액 속 칼륨이 쌓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만약 깨집을 먹고 소변이 줄거나 몸이 붓고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건 깨집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위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깨집은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엔 좋지만 위산 분비가 적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공복에 깨집을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많아집니다. 시니어분들 중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깨집을 생으로 먹는 대신 데쳐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만 데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위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혈액이 끈적한 체질입니다. 깨집의 향 성분인 페리랄데하이드 페롤랄데하이드는
혈액을 맑게 하지만 오히려 피가 끈적한 체질에겐 간에 부담을 줍니다. 이 체질은 주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깨짚을 매일 먹으면 간이 피로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깨십, 장아찌처럼 짠 음식으로 먹으면 간이 더 빠르게 지칩니다. 이 세 가지 체질의 공통점은 몸의 배출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즉,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건 적은 체질이죠. 이런 분들이 깨짚을 자주 먹으면 좋은 영양도 결국 독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깨짚을 매일 먹지 말고 주 23회로 제한하세요. 둘째, 생보다 데친 깨짚으로 바꾸세요. 셋째, 깨짚을 먹은 날엔 물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깨짚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깨짚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같은 음식을 반복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깨짚을 평생 반찬으로 즐기며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매일 밥 먹을 때 2장씩 먹었지.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분들의 식습관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보다 꾸준히, 화려함보다 균형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적당함의 미학입니다. 이분들은 깨짚을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한 끼에 딱 2~3장,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신 하루하루 거르지 않고 꾸준히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걸 꾸준히 조금씩 섭취하는 습관이 결국 몸의 리듬을 지켜준 거죠. 두 번째는 자연 그대로의 식사법입니다. 깨짚을 장아찌로 절여 오래 두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먹습니다. 소금과 간장에 푹 절이지 않고 식초나 마늘로 자연스럽게 간을 냅니다. 그 덕분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장과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식사의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깨짚을 먹을 때조차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병이 낫겠지라는 생각보다 이게 오늘 내 몸에 맞을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음식과 대화하듯 천천히 먹는 습관이 몸의 감각을 살리고 소화를 돕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천천히 먹는 사람은 혈당과 혈압 변동이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깨십 반찬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며 웃음과 대화를 곁들입니다. 그게 면역력보다 더 큰 약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집니다. 깨짚의 효능은 반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깨짚을 평생 먹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음식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몸이 받아들일 만큼만 먹는다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장수를 만듭니다. 오늘 밥상에 깨짚이 오른다면 그 향을 잠시 느껴보세요.